구독, 좋아요. 저는 이게 참 듣고서 제 귀를 좀 의심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말입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53년 동안, 52년 동안이나 쭉 이어져 온 그런 대북 라디오, TV 방송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바로 지금 멈춰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이 대북방송 중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렇게 하기 국정원 무력화의 초석을 다 닦아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작업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52년 만에 갑자기 중단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 그리고 정체성을 한 번 더 증명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항상 매사에 그런 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보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시도를 해놓고 어떤 반발 여론들이 있든 말든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52년 만에 갑자기 전면 중단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마 국정원 내 요원들의 사기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많이 듭니다. 진짜 이거 사기 문제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 탈북을 갖다 결심을 하고 뭐 그럴 때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라는 게 보장되고 내가 지금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 진짜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방송이나 그런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거 자체를 끊어버리면은 북한의 이제 주민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김정은이 떠드는 대로 또 김정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왜곡된 정보만 계속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그 주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국가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려가 됐던 것이 사실 말하는 내용들 보면은 본인들이 북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된 그런 북한 권력자들의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면 우리 김정일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을 붙인다거나 선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북한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6.25 전쟁 발발에 대해서도 뭐 군사 충돌을 우리가 먼저 일으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과거에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식의 북한 내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시선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유화책이라는 이야기 김대중 정부 때 나온 언어이긴 한데요.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찬모님 회원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가 대북 유화책, 남과 북이 다시 좀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저는 글쎄요, 남과 북이 대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뭘 얻어낼 수 있었는지 그게 일단 의문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전선을 지금 굉장히 강고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유화책을 펼치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보다는요, 지금 일단 유화책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화가 아닙니다. 반국가 행위이고 매국 행위인 것을 유화라는 프레이밍으로 굉장히 본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라고 하는, 좌파 주류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리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독재 세력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고요. 뭐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대화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북한도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 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 문재인을 통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억지로 어중이 떠중이로 끼는 척하면서 사진 한 장 남기려다가 굉장히 치욕을 당한 장면들도 있었던 것이고 따라가다가 이제 문이 닫히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통령이 통제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판문점 3초 컷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어디 가서 그런 꼴은 당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을 지금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서울 한복판까지 지금 데리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설들을 그때 다 보여줬었거든요. 장충체육관 쪽부터 해서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종북이나 이런 단어는 옛날 단어다라고 하지만 이미 586들은 그 20대 때 본인들이 형성한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북한은 추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이나 이런 것들 겁박을 하는 이런 행태들을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걸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서 그 오물풍선을 보냈을 경우에 그리고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영점 타격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외환제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은 북한 독재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독재 세력의 관점에서 관점이 보면 다르다. 네, 아예 북한과 지금 일체화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유화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보입니다. 대북방송 중단한 것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태도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드론 공격들도 심각해요. 불법 촬영도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물풍선 공격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럼 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오물풍선에 폭탄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서 굉장히 걱정 많이 됐죠. 실제로 그 발화 장치 같은 게 있어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 만약에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선동하고 호도하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의 자존심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비상계엄과 별개로 군인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반역죄를 저지른 인사처럼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상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부에 반발하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에게 포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군 내부의 조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의 기강도 흐트러지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군이 존재하는 목적성에 대해서도 많은 군인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드론 사령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으면은 김정은이 참 좋아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만 드는데요. 이래놓고 또 북한 영화는 또 맘대로 볼 수 있게끔 북한 영화는 또 완전히 뭐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름 끼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집권만 하면 왜 언론에 우리가 그래도 보수라고 생각했던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위 이제 북한 친화적인 보도들을 많이 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가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송국이 승인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북한 관련을 일정 시간 방송을 하거나 보도를 하면 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걱정이 좀 태산 같은 그런 얘기들 계속 들어왔는데 군의 사기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드론 사령관을 갖다가 겁박을 해서 구속을 하는 거 그 방어권을 갖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그래도 딱 제동을 걸어서 보장해주고 드론 사령관을 갖다가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은 이걸 또 얼마나 또 악용을 했을지 진짜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백주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국민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보다 김정은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진짜 대한민국적인 관점을 가지 않고 이 북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가득하다. 그런 말씀,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있었던 강준호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그리고 강선우 임명,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리고 대북방송 중단 사태들 쭉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